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일부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간 데다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통과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25%, S&P 500 지수 플러스 0.2%, 나스닥 지수 플러스 0.33%,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우리나라 장 매우 힘들었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정규장에서는 다시금 끌어올려서 끝나는 흐름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애플은 공급망 제약으로 2017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주가가 거의 장중에 2%까지도 이제 하락을 했었다가 이제 마이너스 1.82%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퀄컴 등 애플 공급사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계속 이렇게 좀 하방의 대기 매수가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눈여겨보면서 개인적으로 주식문화는 좀 빠지면 애플은 또 담아야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이렇게 좀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인건비, 원자재, 화물 비용 상승으로 또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일부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시 반등을 이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24% 상승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2020년 7월 이후 16개월 만이었죠. 그리고 CNBC에 따르면 S&P 500 지수 편입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80%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S&P 500 기업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루시드 그룹 개인적으로 주식 문화가 좀 좋아했던 이때부터 방송에서 같이 얘기했던 기억나시나요? 루시드 그룹 아주 잘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 사회복지 예산 통과 기대감도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날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초 계획한 3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로 대폭 줄어든 사회복지 지출안을 공개했었죠. 기후변화를 위한 5,550억 달러 재원은 유지됐지만 유급가족 휴가와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교육 등 일부 항목은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예산은 상당 부분 축소했습니다. 이에 현지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있는 인프라 법안을 보다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니 옐런 예무장관은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이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중시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는요, 뉴욕 증시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리의 회의와 10월 고용 보고서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는 3일에는 연준은 FOMC 회의를 열어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에 나서더라도 시장의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테이퍼링 종료 후 자동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가 연준의 판단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을지를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소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을 경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 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또 시장은 10월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주 후반에 발표되는 이 노동부의 10월 고용 보고서가 투자자들의 금리 인상 기대를 더 강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0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45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19만 4천 명의 2배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4.8%에서 4.7%로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소리로 놀래켜드린 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상승했는데요. 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76달러 플러스 0.92% 상승한 83.5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에너지주들도 여전히 흐름 괜찮게 이어가고 있죠. 네, 반도체주들 나쁘지 않죠. 흐름 나쁘지 않게 지금 계속 조금 상승세 흐름 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실적 부진에 따른 그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좀 하락세가 깊게 나온 것도 있었고 반대로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 지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지금 조금 속상한 건 우리나라 증시 결국 코스피 2970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992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차라리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외인기관 좀 수급이 들어와서 양봉을 뽑아내면 더없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규장에서 이제 미국장이 너무 좋게 끝났기 때문에 또 괜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일찍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장 초반부터 강세로 나올까봐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오히려 이제 갭상승의 양봉이면은 뭐 괜찮지만 갭상승했는데 또다시 물량 출회해서 음봉으로 쑥 밀리면 지금 2970포인트도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2950포인트는 꼭 지켜주면서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여줘야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나마 박스권 흐름을 타고서 좀 버텨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하방이 좀 더 열려서 많은 분들이 또 속상해할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계속 좀 지수 체크하면서 같이 흐름을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개별 종목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종목차별 장세는 맞습니다만 지수가 힘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나마 버텨주는 것 뿐이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건데 결국 좀 지수가 계속 힘이 없다면 그런 종목들 역시 좀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 기관 이 수급 체크하면서 좀 동향 체크하고 언제 현금 확보할지 또 언제 매수로 들어갈지 그런 거를 좀 공부하면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2970포인트, 그리고 2950포인트 이 사이에 오면은, 천천히 또,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하면서 기다리는 자리지, 그러니까 투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마이너스 폭이 깊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멘탈 꽉 잡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좀 비이성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우리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장이겠지만 우리 꼭 힘내봅시다. 11월 1일 월요일장입니다. 이 11월 1일 첫 스타트가 아주 기분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장 기대해 보면서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